안녕하세요. 집주인 교육학입니다. 8월 26일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0.25%나 올랐는데요. 예전 기사에서 연내 2번 인상할 거라고 밝힌 적 있으니 사실상 올해 0.5%의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보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분석을 해서 올렸죠. 서울에서 9억보다 비싼 집은 9억부터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들죠. 이러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니까 9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LTV 40%, 3억 6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니까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준금리가 오르는 대로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위에 파란 테두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월 상환액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 아래에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게 기준금리가 0.5% 인상된 이후의 월 상환액입니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부의 협박 같은 양도세 중과하고 보유세 인상에도 집을 내놓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이 정도로 매물을 던질 리는 없겠죠. 저는 금리 인상을 정말로 무서워해야 하는 계층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집을 사야 되는 무주택자나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려고 계획하던 이사 수요들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집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에는 DSR 40% 대출 규제가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액수가 늘어나면서 DSR 40%에 들어오는 총 대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왔던 걸 가지고 최대 한도의 집을 찾아보고 있다간 덜컥 계약을 한 이후에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집을 사려고 할 때 체크해봐야 되는 하반기 대출 규제 이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각 소득 구간별로 투자금이 얼마가 있으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제 영상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대출 규제는 3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차주 단위 DSR 적용입니다. 모든 규제 지역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측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DSR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을 넘어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달 중으로 적용한다고 발표된 만큼 미리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한도는 줄고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나타나는 한시적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은행과 금융권을 막지 않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막히기 전에 미리 받겠다고 지금 은행 창구들이 불이 났죠. 정부도 이걸 두고 오해다 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미리 대출 상담사에게 확인만 해두시면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집을 살 때 영향을 크게 주는 DSR 40%,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제한, 그 와중에 금리 인상 올해만 0.5% 인상한다.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기본 지식 2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면 DSR을 40%로 규제한다는 이야기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월 상환액이 내 월급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때 만기 이전에는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내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죠. 이건 상환기간을 7년으로 잡아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위치한 연봉 2천만 원대는 내 집 마련보단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3천만 원대부터 1천만 원씩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봉 3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한참 DSR 이야기 해놓고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DSR 대출 규제는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아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에 안 걸리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의 70%까지 최대 3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고 올해부터는 40년 분할 상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울인데 그래도 살기 괜찮은 집을 사려면 보금자리론 최대 한도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봅시다. 3억 6천만 원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연봉만큼만 해준다고 하면 3천만 원까지 나오겠죠. 총 대출액이 3억 9천만 원. 내가 모아둔 돈이 2억 1천만 원이 있다면 6억짜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네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나가는 원리금 150만 원이 이 소득 구간에서 감당이 된다면 말이죠. 이 다음 같은 계산으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보금자리론 똑같이 받겠죠. 2억이 있다면 6억 집을 마련할 수 있겠고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신용대출이 5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1억 9천만 원이 있다면 6억짜리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소득이 오르면 월 이자는 감당할 만하겠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 않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을 넘어서 나오지 않게 되는 순간 부모님의 손을 빌리거나 하지 않고는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어려워지겠네요. 내 연봉이 6천만 원이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까요? 9월 중에 마이너스 통장은 개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줄이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신용대출은 보통 5년으로 빌려주니까 6천만 원을 빌리면 이것도 원리금 균등 분할 이렇게 빌려주겠죠. 이자만 갚으라고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월 상환액이 109만 원. 보금자리론 월 상환액과 합치면 250만 원 돈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정도를 매월 부담하는 것보단 5천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이자만 감당하면서 1억 9천만 원 들고 6억짜리 집 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결국 5천만 원 연봉인 사람하고 실투자금은 같겠네요. 연봉 7천만 원이 되면 살림살이가 좀 괜찮아질까요? 연봉 7천 무주택자는 보금자리론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6억짜리 내 집을 마련하려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LTV가 40%로 확 줄어들죠. 이러면은 DSR 계산을 해야 하죠. 연봉이 7천만 원이니까 이거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월급이 583만 원, 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그 월급의 40%인 23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서울에 집을 사려면 LTV가 40%로 확 줄어들잖아요. 2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건데 시중은행의 최대 상환기간 35년에 3.5% 이자로 원리금을 계산할 경우 월 9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신용대출 5년, 원리금 균등분할로 7천만 원까지 사용해야 하죠. 왜냐면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시중은행 대출을 받게 돼서 대출 총액은 오히려 줄었으니까요. 최대로 7천만 원을 당깁니다. 원리금 월 127만 원이 나오네요. 둘을 더한 게 다행히도 DSR 40%인 월 233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안 넘습니다. 하지만 6억짜리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필요한 현금으로 2억 9천만 원이 필요하네요. 대출 규제 시행으로 고소득자의 장점인 신용대출 한도가 오히려 안 나와버리죠. 고소득이라고 보금자리론 같은 우량대출 조건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보다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같은 재산이 있으면 연봉 6,999만 원은 살 수 있는데 7천만 원을 버는 나는 못 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8천만 원은 좀 다를까요? 6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 40%로 똑같이 2억 4천만 원 대출 나오고요. 신용대출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억짜리 집을 살려면 내 현금이 2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겠는데요. 연봉 5, 6천만 원인 사람보다 1억 더 있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DSR이 40%라면 이 사람은 월 원리금 상환액이 266만 원 이내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DSR 36% 정도가 이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곧 나의 자산이 되는 건데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대출을 규제해버리니까 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집을 살 길이 없어지죠.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당장 입주 물량은 부족하니까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려는 생각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계층 이동 사다리는 급속도로 끊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던 고소득자가 DSR 규제가 비껴가는 이금융권, P2P, 즉 사채죠. 이런 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식주에서 새로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집. 이 집에 대한 수요는 당장 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뒤로 미뤄질 뿐이죠. 물론 수요를 충분한 입주 물량이 확보될 2025년까지 누를 수 있다면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밀기에는 집은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재화입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요즘 임대시장 어떻죠?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고 보증보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사회초년생으로 돈이 없을 때 월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 수순이었는데 그 중간 다리가 되는 전세를 없애는 동시에 이 월세가 아닌 매매로 점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조차 대출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재산이 있으면 매매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보유 재산이 없으면 못 갑니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였는데 그래도 집에 재산이 없는 흑수저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도입된 DSR 규제와 진행 중인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제한 등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거주할 집을 사려고 할 때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 즉 시드머니를 점점 높인다는 씁쓸한 사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DSR 40%와 맞물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더 깎아먹겠죠. 이 연봉이 적으면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못 사고 연봉이 높으면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누구나 못 사게 되는 다소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무주택자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용대출은 한번 실행이 된 걸 무조건 상환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갱신할 때가 와도 안 되면은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하지 이걸 한 번에 갚으라고는 안 합니다. 우선 본인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투자금 시드머니가 얼마인지를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5천만 원 한도로 막히지 않았다면 지금 최대 한도로 뚫어두시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투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30%, 보금자리론이 70%라고 하고 계산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최대 금액이 나오겠죠. 혹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6억보다 더 비싼 주택을 LTV 40%에서 50% 은행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맞게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최대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겠죠. 이렇게 최대 금액을 계산해 놓으셨다면 네이버 부동산 또는 호갱노노 앱에 들어가면 이 금액 기준으로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그 최대 금액 아래의 아파트만 보이게 필터를 걸어두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여기 뚫려있는 지역을 보고 이 범위를 좁혀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도 보고 직접 그 집을 구경도 해보고 하시면서 이 대출 규제가 더 심해져서 선택지가 월세밖에 안 남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근거 없는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농협을 포함해서 일부 은행에서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월 이후에는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될 수 있으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그 시기를 조금 미루시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2028년에나 윤곽이 보일 것 같은 이 서울에서 되게 먼 봉담, 인천, 구월 이런 데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이런 추가 공급 발표까지 이 모두 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수요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집값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신혼 수요,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큰 폭의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는 걸요. 이제 추석이 코앞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구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셔서 좋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8번째 영상이었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모두 집주인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